개천에서 용이 난다는데 이끌어주는 그런 평생 개천에서만 살아야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해볼 건데 배짱이와 함께 똑똑해지는 10분. 오늘의 주제는 능력주의예요. 자, 능력주의는 영어로는 meritocracy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요새 아주 핫한 토픽이죠. 도대체 나는 내가 일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같은 기회를 공정하게 받고 있는가? 입시, 취업, 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아주 핫하게 디베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와우! 그럼 능력주의는 도대체 뭘까?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던 컨셉인데요. 개인의 능력, 실적에 따라 사회적 재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의 권력일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재화를 이 개인의 능력,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시스템을 능력주의라고 해요. 우리 능력주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사실 능력주의의 전제는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실제 사회에서는 구현되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 그게 부가될 수도 있고 사회적 위치, 뭐 내가 태어난 나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들어맞는다고 치고 한번 그 장단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단점을 살펴보면 뭐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가혹해진다? 라는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풀어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고 이 사람은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뒤집어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환경이 나랑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운이 나빴던 걸 수도 있고 일이 정말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쟤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너그럽지 않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너그럽지 않은 태도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라던가 사회적 도움을 주는 것에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첫 번째 능력주의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단점은 개인의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게 되는 게 능력주의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개인의 책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시스템의 플러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개인이 실패하는 경우보다 개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혁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 안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개인의 책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다 보면 그 시스템을 개혁하고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저거 쟤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또한 능력주의의 단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시장에서 높게 가치를 두는 능력이어야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은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의 또 하나의 플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나 마이클 조던 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상당히 그들의 탤런트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연봉을 스포츠 구단들에서 지급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 막 조선시대 이런 때만 가도 조선시대에 누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했으며 프로스포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렇게 마이클 조던처럼 막 농구 선수로서 막 타고난 몸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심지어 그 시대에 농구를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 시장 또는 사회에서 원하는 능력이라는 것 또한 운이 좋아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퓨어 탤런트로만 성공한 위치에 가 있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단점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능력주의의 가장 큰 장점, 동기부여를 하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개개인이 본인이 한 노력과 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나는 그만큼 대접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보상과 대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개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는 만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주의의 장점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이뤄낸 업적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상당히 용이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귀족정이라던가 양반 이런 타고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그 계층 사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능력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런 타고난 사회적 계층과 배경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실적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회적 이동,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주의의 장점으로 보면은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능력주의를 극대화하려면 A를 잘하는 사람을 A 포지션에 놓고 B를 잘하는 사람은 B 포지션에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상당히 자원과 인적 자원 분배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장,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능력주의의 마지막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이렇게 능력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실제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까웠던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게 된 과정,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가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엘레멘트들, 예전엔 신분사회였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부서졌고 사회 자체가 완전 파괴가 됐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거의 뭐 균등하게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이 사는 사회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천에서 일한다는 말이 나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뭐 이런 신화들을 써갈 수가 있었던 거고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커지고 커져서 뭐 대기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모두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좀 고착화된 사회적 지배층, 기득권이 없어서 사회의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생겨나고 사회 지배층, 뭐 기득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더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현실에 완벽하게 반영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찾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정말 능력주의는 공정할까? 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정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개개인이 가진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모두가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물리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입시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죠. 뭐 우리나라 외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적 이슈 때문에 사회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죠. 그런 기회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능력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능력이 발현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이런 뭐 특별 전형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능력주의는 공정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관점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이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했었고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차별이 시스템적으로 좀 누적이 되다 보면
이 누적된 차별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난 포텐과 상관없이 이 포텐셜이 발휘될 수 있는 능력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2019년에 불평등 트라우마란 책에서 이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인지 발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여주면 어떤 거야? 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경제적 환경이 이 친구가 어떤 포텐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포텐을 발달시키는 데에 상당히 저해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우. 자, 그래서 오늘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능력주의가 뭔지, 능력주의의 장단점은 뭔지, 실제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핫포테이토죠.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이렇게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 여러분이랑 좀 나눠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뭐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오로지 나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나도 운이 좋게 사회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건 아닐까? 그렇다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 성공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나는 혹시 나보다 실패하고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로운 코너 배짱이와 함께하는 똑똑해지는 10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